홍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정말 운명의 한 주가 시작이 됐네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무야홍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무야홍 자신 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간 예. 민심은 앞선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당심은 좀 밀리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그게, 말씀, 예, 예. 그게 그렇습니다. 음. 원래 저하고 윤 후보하고 붙으면 제가 당심에 앞서고 윤 후보가 민심에 앞서는 게 정상이겠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니, 제가 26년 이 당에 있었고, 네. 당대표도 두 번이나 했으니까 제가 당심에서 앞서고, 음. 그 다음에 윤 후보가 프레시하고 그러니까 민심에서 앞서야 정상인데 예. 그게 지금 거꾸로 돼 있거든요. 네, 네. 왜 거꾸로 돼 있을까요? 왜입니까? 우리 당원들은 정권 교체를 가장 갈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중순까지는 정권 교체의 유일한 대안이 윤석열 후보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심이 그쪽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이 추석 무렵으로 골든크로스가 돼버렸잖아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네. 또 이번 10월 4주차 여론조사는 10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전부 제가 10개 다 이겼어요. 제가 1등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정권 교체의 유일한 대안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여론조사를 몇 개를 보면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심도 이젠 바뀔 수밖에 없죠. 민심을 따라서 당심은 움직이게 돼 있다. 당심, 아니, 그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민심이 지금 180도 바뀌어버렸으니까 당심도 지금 정권 교체의 열망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유일한 후보로 제가 돼버렸는데 당심도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당심을 움직이는 책임당원들은 이 당의 프로들입니다. 예, 예. 거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 프로들이 그래서 예. 프로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가장 핵심적인 질문 드릴게요. 예. 왜 홍준표인가? 왜 홍준표여야만 하는가 질문한다면? 그게 정권 교체의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매김을 해버렸죠. 우선 제가 이번에 경선에 통과하더라도 앞으로 4개월이 있습니다. 네. 그 4개월 동안 아무런 의혹 없이 그 비리덩어리 이재명 후보를 잡으려면 우선 이쪽의 후보가 의혹이 없어야죠. 공격 소재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두 번째,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능수능란합니까? 그 사람 제대로 잡으려면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국정 경험도 풍부해야 되고 예. 모든 방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등대 밀려가지고 나온 후보하고 어떻게 싸움을 붙이겠어요? 만약 이게 고발사주 사건으로 후보가 된들 기소가 돼버리면 우리가 후보가 없어지는 게 되는데요.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 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고 능수능란한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러시더라고요. 대통령을 몇 번 해본 분 아니고서야 대통령직에는 전문가가 없다. 즉 뭐 경험, 뭐 준비 부족 이런 거 지적하는 데 대해서 답을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참 어이없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어이없으세요? 어이없는 말인 게 26년 동안 검사만 하신 분이 그게 칼잡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뜻인지 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정치적 내공이나 경력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몇 달 날치기 공부해서 그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예. 예. 대통령을 몇 번 해봤느냐? 어떻게, 아니, 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당원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하고, 국민들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검사가 넉 달 만에 나 총장 하겠다고 덤비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넉 달 이래 날치기 공부하고 검사가, 초임검사가 넉 달 만에 나 검찰총장 하겠다고 덤비는 거나, 예. 정치 입문한 지 넉 달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에 들어와서 나 대통령 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납득이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시지 않았겠죠. 이분도 국민이신데 다 신분도 보고 돌아가는 거 다 보셨겠죠, 여태. 뭐 그렇겠죠. 그런데 같이 해보니까 예. 국정에 대해서는 날치기 공부한 게 확실해요. 그렇게 보세요. 아니 또 윤석열 네. 후보는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내 주변에는 여태 정치를 많이 해온 정치인들이 있고 또 경험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 그 캠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의논해 가면서 지혜를 모아가면서 나는 국정 운영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가 있는 분들은 집에 갈 구태들입니다. 벌써 집에 갔어야 할 구태 정치인들이고 거기에 또 모여있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문정권에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정권이 이기가 돼버리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전문가를 기용을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구테타한 전두환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지 지금 민주화 시대의 대통령의 자세는 아니죠. 대통령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이 있어야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국방, 외교 모든 분야의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도 나오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안철수 후보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까지 4자 가상 대결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결과도 여럿 나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와 비슷한 상황이 이번에도 펼쳐질 수 있다는 건데 안철수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세요, 홍 후보님? 우선 사자 대결에서 제가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오죠.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하고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가치 동맹을 해야 한다. 좀 합당한다는 것은 저는 좀 난센스라고 봅니다. 합당을 하지 않고 가치 동맹을 해야 된다. 가치 동맹이란 게 뭘까요? 어제는 또 세력연대 이런 표현도 쓰셨던데요. 세력연대 가치 동맹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그게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 문재인 정권이 더 연장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를 갖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또 기본적인 가치를 갖고 자유시장 경제를 회복한다는 기본적인 가치를 갖고 내 나라를 지킨다는 기본적인 가치를 갖고 그 가치 동맹에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안 대표하고는 그간 유대관계를 좀 맺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난 9월 초인가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분리돼서 대선 출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안 대표도 거기는 동의를 했습니다. 9월에 따로 두 분이 만나셨어요? 몇 분, 8월까지 몇 분 만났죠. 몇 번이나 만나서 거기서 확인을 하셨어요? 이번에 단일화해야 된다? 갈라지면 안 된다? 단일화라는 말을 저는 정치권에 사실은 뭐 비밀이 없지만은 저는 안철수 대표를 존중합니다. 대한민국의 중도적 가치를
가장 상징하는 분이 그분입니다. 중도지향적인 분들을 모시고 오려면 안 대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대표와 같이 정권 창출에 공동전선을 펴야 한다는 그 인식에는 서로가 동의를 했어요. 예, 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과거 DJP 연대 하듯이 세력 대 세력을 서로 연대를 해서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 공동정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좌파 정권을 종식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해왔고, 안 대표 생각은 그 당시에는 생각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 이 정권의 연장은 막아야 된다는 데는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단일화가 아니라 단순 단일화가 아니라 공동정부를 꾸리겠다. 누가 되든지 간에 함께 정부를 꾸리겠다는 것까지 의견 일치를 보셨단 말씀이세요. 그 당시로선. 제가 이제 이런 말하면 또 안 대표가 발끈할지 몰라서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안철수 대표를 두세 번 만났는데 그분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일반 정치인은 아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한 것은 지키려고 하는 분이다. 예. 전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대표를 우리가 흡수 통합하겠다 그런 생각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다른 분이 최종 후보가 돼도 뭐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잘 모르긴 하지만은 정치 역학상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가 되면 왜 어렵다고 보실까요? 그거 아마 윤 후보 나오거든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 혹시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인터뷰하니까 제 그냥 감으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윤 후보를 공식 지지 선언을 한 상황에서 난 지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좀 이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아마 윤석열 후보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분 나오시면 질문할게요. 질문할게요. 만약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홍준표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상대는 이재명 후보가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주말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더 지급해야 된다. 그 지급 시기는 당과 협의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저운이 없는 게 지금 코로나 방역 정치 방역을 했죠 쭉. 예, 방역. 그렇게 해서 사실 나라 경제를 망쳐놨습니다. 망쳐난 나라 경제를 되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대선 앞두고 또 현금 살포로 지난 총선 때와 같은 그런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 그거는 참 후한무치한 짓이죠. 지금 나라 빚이 1,000조가 넘었습니다. 네? 가계부채가 1,800조가 넘었어요. 온갖 나라가 지금 빚투성입니다. 이런 상황에 곡간을 다 털어먹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보고 그 돈이 있으면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는데 경제 펀더멘탈을 다시 세우는데 돈을 쓰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세요. 통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친다. 그래야지 더 확실한 경제 회복의 길이 생기지. 곡간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는 곡간이 비어버리면 나라 정치가 무너질 판인데. 그게 어떻게 그런 짓을 또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빚이 너무 많다, 나라 경제 위태하다는 거는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다.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의 나라들도 우리보다 더 푼 나라들도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우리 괜찮다고 풀만하다고. 그렇게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요. 예. 그 기축 통화국입니다.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나라 빚이 많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달러가 세계의 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미국 내부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빚이. 예.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르죠. 알겠습니다. 빚이 많은 순간 이게 외환이 고갈됩니다. 그 지금 지급 시기는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대선 전에 풀 거라고 생각하세요? 풀겠다고 하면? 그렇게 푼다면 그 나라 망조로 가는 게 일이죠. 망조로. 자유당 시대에 고무신 선거나 무슨 다를 바 있습니까? 자유당 시대 고무신 선거 생각난다. 아니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로봇 전시장에 가서 로봇을 휘떡 뒤집는 것을 보고 나 저 사람 심성을 참 대변한다.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얼마나 심성이 저렇게 뒷꼬였으면 저런 짓을 하나 대선 후보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홍 후보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한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우선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유일한 정권교체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석을 전후해서 제가 이제 거꾸로 대안으로 올랐었고 이번 주 마지막 10여 개 여론조사 기간 전부 홍준표가 많게는 10.1%까지 이깁니다. 10초.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유일한 대안으로 홍준표가 되어버렸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투표하실 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까지를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